네, 안녕하세요. 미국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화라고 합니다. 현재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여러 다른 롤들하고도 함께 일하는 자리라서 다른 분들의 역할도 소개도 해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매니저가 일하는지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미국이라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온라인으로 100% 인턴십이 가능한지 지금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민커 시작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등 인턴으로 참가하게 된 전인고 박찬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라이즌 미디어 이동환 멘토님의 멘티로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등 인턴에 참가된 계기는 원래 제가 이제 무작정 의미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진로 활동도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뭐 이제 그 진로 활동에 좀 특화된 고등학교에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외부에서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려고 찾아보다가 이제 그 사회 선생님께서 고등 인턴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활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초 과정이고 두 번째는 멘토님을 직접 만나서 심화 과정을 했던 걸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는 자기소개서들 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들 썼고 그리고 고등 인턴 심화 과정에서는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이제 화상으로나마 만나면서 이제 이동환 멘토님도 만나고 그리고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다른 두 분 멘토님도 만났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글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하고 두세 번째 시간에 이제 자기에 관해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의 관심 분야는 대략 크게 좀 말씀드리자면 컴퓨터하고 게임, 그리고 운동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꿈을 꿀 때 어떤 게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걸 할지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프로그래머 혹은 개발자 이런 명사형 꿈보다 그냥 뭘 해야겠다라는 동사형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면에서 꿈은 앱을 개발하거나 웹페이지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빅데이터들 분석하는 그런 개발자나 프로그래머처럼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제가 꿈꾸는 미래는 약간 이제 저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서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 행복에 있어서 근원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약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런 재밌는 익스트림 스포츠, 약간 레저 스포츠 같은 거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제가 어떤 어른이 됐으면 좋겠냐면 그래도 좀 앞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라고 그냥 말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왜 선택했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그 고등 인턴을 하기 앞서서 이제 제가 해본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살면서 딱히 제가 주도해 본 프로젝트는 별로 없던 것 같고, 그냥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프로젝트들 주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저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지리산 입문 체험으로 2박 3일 동안 3번 간 게 있었고, 그리고 도보 여행도 이제 가서 직접 학생들이 이제 뭘 할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도 짜고, 그리고 식단표도 짜가지고 활동했었던 게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다 성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점과 약점도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제 강점으로는 한번 말하면은 이제 좀 바로 알아듣고, 그리고 좀 이제 친한 사람 한정으로 저는 되게 제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 남들이 생각하기에도 제가 좀 입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알아봤었고, 그리고 저의 핵심 역량은 유연한 사고, 그리고 남의 의견을 약간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그래도 남의 의견들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남 탓하지 않는 자세도 좀 이제 어쩌다 보니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이제 저의 약간 신념, 비전인 소통, 공유, 협동, 사람들과의 관계, 창의력 이 5개의 키워드를 위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고등 인턴 심화 과정에서는 뭘 했냐면 지금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근무 중이신 이제 이동아 멘토님, 그래서 이제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 직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팀과 다른 팀의 협업을 도와주는 직업이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업무도 관리함으로써 약간 팀의 이제 회사의 약간 그런 일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이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LG U 플러스, KT, SKT와 같은 약간 IT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들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완문 멘토님도 만나는데, 이완문 멘토님께서는 지금 스냅챗에서 근무 중이시고, 스냅챗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냅챗에서 제가 좀 되게 놀랐던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와 같은 그 스토리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스냅챗에서 먼저 이제 도입을 했다는 것에서 놀라웠고, 그리고 스냅챗에서 이런 안경들을 개발해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공유하는 것에서 되게 좀 놀라웠습니다. 문화니 멘토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NHN 글로벌에서 근무하시고 계셨는데, 이제 문화님 멘토님께서는 이제 B2B와 B2C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B2B는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이제 서로 약간 회사들끼리 거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B2C는 비즈니스 투 컨슈머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회사와 소비자들 사이에 거래하고 그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동화 멘토님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시면서 실제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지라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제 해야 할 일을 일단 다 쌓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일 중에서 하고 있는 일, 끝난 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일, 이런 일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업무를 관리해 주시는 약간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 그래프로 일이 점점 얼마나 줄어가는지, 얼마나 다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지라라는 그 액자일 방법론을 통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 인턴 심화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냥 사람들이 뭐 IT 쪽에서 일한다 이럴 때 말로만 들어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번 고등 인턴 심화 과정을 하면서 멘토님들이 어떤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지, 어떤 직업인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번에도 고등 인턴을 만약 시간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민커. 이렇게 좀 막연하게만 알았던 이런 IT 관련해서 어떤 또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또 멘토님이 본인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많이 또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동아님과는 2명의 인턴이 함께해서 윤하커 발표까지 다 듣고 두 친구 모두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제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커 화면 공유해 주실래요? 저는 뉴스망고 고등인턴 2기 전윤아입니다. 자기소개, 고등인턴 기본과정, 심화과정, 고등인턴을 통해 성장한 점, 그리고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순서대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인턴 1기에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든 경험해보자 하여 여기저기 뛰어들고 있을 때 학교 밴드에서 고등인턴에 대한 공지를 보게 되어서 신청하게 됐었습니다. 1기 때 키보코라는 회사에 매칭이 됐었는데요. 학교 일정이 겹쳐서 심화과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고등인턴 2기 모집 공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심화과정까지 하고 말 테다 하는 마음으로 구글 설문지를 제출했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말하겠지만 저는 전기, 로봇, 전자, 컴퓨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멘토님을 선택하여 일지망으로 바로 이름을 썼습니다. 자세한 건 기본과정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핵심 역량은 질문이 많고 도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통제를 잘한다는 건데요. 다양한 학교 행사 등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성과를 더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마냥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면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한 번 시작하면 제가 만족할 때까지 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방해되는 핸드폰에 시간을 정해 그 잠금을 걸어놓는 등 저를 통제해서라도 최대한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저를 표현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자기소개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과정입니다. 모든 기본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총 5차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로봇, 컴퓨터, 전기 등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아빠의 추천과 동아리, 스마트폰용 도시 프로젝트, 학과 특강을 들으면서 그 관심 분야들에 자연스럽게 흥미가 쌓인 것 같습니다.
2차 시대는 제가 가족 행사로 실시간 참여는 못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꽂혀버린 나머지 일단 멘토님으로 동아님을 선택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버라이즌 미디어는 고객사들에게는 안정적인 컨텐츠 딜리버 네트워크를 방송사들에게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후, 테크 크런치 등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멘토님께서는 적절한 질문, 코칭 등을 통해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여 단단한 거미줄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내, 하, 내 핵심 역량만, 내 핵심 역량인 질문을 활용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동아님이 저와 잘 맞겠다고 생각해 멘토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멘토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내 잡쉐도잉 일정을 잡았고 잡쉐도잉 데이에 이동한 멘토님을 구글 미트로 만나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개의 팀들과의 미팅을 녹화한 리뷰 영상을 같이 보면서 CDN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익히고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찰지를 통해 4차 시에 여쭤봐 답변을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도 했습니다. 심화 과정 때는 크게 인터뷰, 기술과 관련해서 인턴십을 진행하였고 총 9차 시를 만났습니다. 기본 과정 때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1, 2, 3, 5차 시는 인터뷰 관련 활동이었는데요. 1차 시 때에는 구글 애즈, 스냅챗에 대해 검색하여 조사하고 생활 속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 과제로 인터뷰 질문들을 만들었습니다. 2차 시와 3차 시는 2차 시는 구글 앱 온라인 광고 솔루션 개발자이신 이승진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엔지니어의 핵심적인 일과 아마존에서 일하셨을 때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질문이나 따로 궁금했던 점들을 여쭤보았습니다. 엔지니어에게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환무님과 한희님은 이미 찬미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뷰들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걸 떠나서 많은 프로젝트를 해오신 어른의 경험을 직접 듣고 상상하는 게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과정이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어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승진님, 이완무님, 문한희님께 감사를 드리고 4, 6, 7, 8, 9차 시는 기술 관련 활동이었는데요. 4차 시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포커스 모델은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특징이 있고, 애자일은 변화를 수용하고 협업과 제품의 빠른 인도를 강조하는 반복적 개발 방법으로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타입은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정보 시스템 재설계, 재구축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시스템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6차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였는데요. 회의를 진행할 때 따지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며 인터뷰를 진행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메일을 썼는데, 저는 이메일로 소통한다는 것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적을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목과 제목과 본문 구성, 그리고 2cc, BCC의 차이 및 중요성을 배웠고, 채팅과 메일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도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인턴십을 한 찬미님과 일상 속 커뮤니케이션 예시로 라면, 달걀, 치즈 토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적어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활동도 했습니다. 7차 시기 때는 에지 컴퓨팅에 대해 배웠는데 에지 컴퓨팅은 데이터를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율권을 가진 컴퓨팅 기술로 종류, 버라이즌 미디어, CDN 엣지, 특징과 사례 등을 알아보고 멘토님과 함께 검색해보면서 관련 영상도 시청했습니다. 8차 시대는 칸반보드를 이용해 작업 흐름을 시각화하는 애자일 스크럼에서 유래된 방법론인 칸반에 대해 배웠습니다. 9차 시대는 변화 관리를 학습했는데요. 변화 관리는 기업에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를 기업 성과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최대한 완만한 것이 좋은 변화 곡선과 저항의 원인, 극복 방안, 변화 실행과 코토의 변화 관리 8단계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화 과정 중에서도 특히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미래가 아닌 지금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가장 와닿았는데요. 인턴십 때 한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된 건 아니어서 칸반은 이거고 스크럼은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제가 생각해도 웃기지만 배우는 과정 동안은 정말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크게 성장했다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입니다. 그 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이메일로 감사 표현하기, 어른 인터뷰하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등 누군가 직접 알려주지 않고 쉽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배움으로써 경험이 확장되었습니다. 평정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저는 제 꿈에 대해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아 멘토님 인터뷰해주신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평정심이 계속 흔들렸던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평정력을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참여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가 가끔 있어서 조별과제를 좀 싫어했는데요. 멘토님이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저와 같은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와 대화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조별과제를 힘들어했다는 것에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제였던 망고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멘토님과 사담을 나눌 때 멘토님이 하신 질문이 떠오르면 여러 번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해? 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제가 정말 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구나를 느꼈고 나에 대해 알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멘토님의 회사에 지원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넌 꿈이 뭐야? 제가 매년 학교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꿈을 정해두고 그 꿈을 세부 특기 사항과 연결시키고 관련된 책을 읽으며 생활기록부를 채워갑니다. 관심 있는 것도 딱히 없었을 때 저는 학교 선생님께 꿈이 없다고 하면 하나라도 정해보라고 했고 검사에서 나온 직업 중 골라 쓰라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창 시절 때 꿈꿨던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전에 저희 나이 때 명확한 꿈이 있으셨나요? 그 꿈은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저는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면서 매년 학교에서 한 대표적인 검사들에 대해 4명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진로 적성 검사, 성격 유형 검사, 직업 유형 검사가 네 꿈을 찾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어?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입니다. 이런 검사를 하는 것 자체는 다양한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하게 꿈을 찾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대답은 제 친구를 제외하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저는 소수의 친구들에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문을 해보면 도움이 됐다는 쪽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제 발표 자료가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검사가 도움이 안 됐다면 이런 활동들 가운데 뭐가 도움이 되었을지를 고민하던 중 저는 동아리, 직업특강, 자벌드, 실험학교가 생각났습니다. 새 활동의 공통점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 위주의 활동이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관심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가 재미있었는지, 뭐가 신기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검사랑 경험 위주의 활동들 중에 어떤 활동이 더 네 진로에 도움이 됐어? 라고 묻자 4명의 친구 모두 경험 위주가 더 도움이 됐다는 답을 해줬습니다. 꿈을 찾기 위해 학교에서 많이 하는 활동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의견대로면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경험 위주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은 과연 알맞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자료를 가져온 이유는 주입식 교육이 대입을 위한 공부가 우리가 꿈을 찾을 기회를 앗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때문인데요. 덧붙여 21세기 문맹자는 이러한 공부를 한 우리가 되지 않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위주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직업체험센터라고 적어 놓았지만 성동 4차 산업혁명센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센터도 포함됩니다. 이런 직업체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직업특강을 자주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방과 후에서 과학실험 등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 방과후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과후가 많았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한 과목에 대해 복습하는 방과후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인턴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실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거나 스마트 포용도시 프로젝트 같은 청소년 연구원을 모집하는 활동도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꿈은 평생 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꿈을 정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많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인턴 2기 전윤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유나커. 오늘 무슨 짠 것처럼 아침 세션부터 계속 꿈을 동사로 해야 된다. 미리 정하지 말자, 열어놓자라는 대화를 정말 많은 친구들의 입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채팅창에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래학자가 제안하는 것보다 학생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검사를 왜 하나에 대해서 네, 또 다들 공감하는 그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찬민커랑 유나커 화면, 아니 그 찬민커 화면을 다시 켜주시고 혹시 이 두 친구들 또 동아 멘토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지 채팅창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지금 우리 미경커가 질문해 주셨어요.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이 직업인으로서 실무에 필요한 이메일 소통 방법 그리고 또 평정력을 또 배우게 됐다라고 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소통과 관련된 현실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뭐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냥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유나커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현실적인 체험과 소통과 관련한 자질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일단 직업을 위해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은 그 직업을 직접 경험해봐야 더 와닿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화상이어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도 알려주셨고 또 소통을 정말 어떻게 하는지도 실제로 또 보여주셨는데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었는지 혹은 어떤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얘기하기 전에 오늘 유나, 찬민 너무 다 발표 잘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해 줬던 심화 과정들보다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통하고 관련된 자질과 그런 현실적인 경험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회사에 들어가셨거나 이미 직장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술적인 거는 사실 뭐 누구나 들어와서 다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사실 초반에 3개월에서 6개월은 배우는 과정이 다들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그런 도움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뭔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또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사실 대학도 나오고 그 회사도 다니다가 미국에 온 거기 때문에 그 언어로서의 그런 소통의 문제들도 많이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도 언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과연 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거는 한국어든 영어든 어떤 나라의 언어든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의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유나가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경험과 소통의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찬민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까요?
네, 저도 좀 현실적인 체험하고 소통 이런 거 관련돼서 그래도 좀 현실적인 체험하고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소통에 대해서 우리 찬민커, 유나커 둘 다 되게 다양한 툴을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구글 미트로도 만나셨고, 그죠? 그리고 이메일도 써보셨고, 또 아까 소개해준, 우리 찬민커가 소개해준 따로 그런 뭐였죠? 지리였나? 이름이 뭐였죠? 이라 지라? 네. 또 사용해 보셨고, 좀 보시면서 어떤 차이점 혹은 또 새롭게 경험해 보면서 느끼셨던 점이 있을까요? 찬민커, 유나커 둘 중에. 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고 체험해 봤는데 혹시 아까 뭐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이메일을 쓸 때의 내용과 뭐 그런 채팅창에 쓰는 내용이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배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실제 이용해 보니까 새롭게 배웠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쓸 때 아, 이런 점은 내가 정말 몰랐었는데 새로 배웠다 하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CC랑 BCC 차이를 한이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잘은 몰랐는데 랑 수문 탐조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메일로 소통하는 법을 사실 저희가 기본 과정에 알려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써보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그런 점을 또 시- 실제 알게 됐다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자, 필라님이 또 질문해 주셨는데 LA에 있는 멘토님은 어떻게 고등 인턴과 연결되게 되셨나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제 한이님이 올려주신 걸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 뭐 코비드 때문에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게 사실 저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 그 만나게 해드렸던 그 멘토님들은 사실 제가 따로 섭외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의 개인적인 인맥이 아니었고, 저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알고 싶어서 그냥 글을 무작정 페이스북 그런 한인 그룹 같은 데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세 분 정도가 관심이 있다고 해 주셔서 이렇게 하게 만나게 해 드렸던 겁니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유나커, 찬민커 고등 인턴 하기 전과 후에 좀 뭔가 본인의 뭐 방향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좀 더 탐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라는 게 혹시 생겼다면 어떤 관심사에 좀 확장이 됐는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일단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멘토님이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원래는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프로덕트 매니저가 저의 관심사와도 잘 맞고 그리고 저와 제가 하는 약간 제 핵심 역량들뿐만 아니라 성격에도 조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도 약간 어, 진로 희망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찬민커는요? 저는 이번에 좀 가장 크게 느낀 건 그 멘토님께서, 이동환 멘토님께서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에 대해서 알았을 뿐더러 한국에서 생소한 것인데 알았을 뿐더러 이제 그거에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하셨는데 그 직업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래, 좀 이제 어른이 돼서도 진로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동아님 추가로 네. 네. 저는 네. 저도 전공이 사실 저는 중국어였고요.
중국어였고 이제 일 자체는 중국어와 관련된 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오게 됐고 저 스스로도 중간에 한번 인더스트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일부러 더 고등 인턴들한테 해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고등학생 때 가지고 있던 꿈 아까 꿈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고등학교 때 저도 꿈이 없었고 그런 꿈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내가 뭘 좋아하고 앞으로의 어떤 관심사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 그 방향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공감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윤학커가 평정력이라는 단어를 사실 전 골라주셔서 되게 놀랐는데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아까 발표 중에 들으셨겠지만 윤학커도 굉장히 처음에 내가 뭐 하나의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네, 계속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걸 열려놓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맞나요, 윤학커?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 세션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원래 진짜 관심 분야가 전혀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딱히 없어가지고, 진짜 많이 흔들렸고, 슬럼프도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멘토님께서도 그렇고, 그 한이님이랑 화무님이랑 승진님께서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경험이 그렇게 막 오래가지 않고 약간 분야가 조금 달라지신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지금 고등학교 때 한 게 다 쭉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열어서 열 열린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걸로 위로를 받고 평정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또 동아 멘토님뿐만 아니라 인터뷰했던 세 분의 멘토도 똑같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충분히 뭐 산업도 바꿀 수 있고 직무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런 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공통된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